장원석 앵커는 어렸을 때 소설 정글북 읽어보셨나요? 전 소설 말고 만화로 본 기억이 있는데요. 뭐 타잔도 기억이 나고요. 타잔 옆에 따라다니던 치타 맞나요? 침팬지 그것도 따라 생각이 나고요. 또 숲이 우거진 정글 풍경도 생각이 납니다. 네, 저도 그때 그 정글을 참 좋아했었는데요. 예. 이처럼 어릴 때부터 꿈꿨던 정글북 속의 밀림의 세계를 찾아서 떠난 과학자가 있습니다. 오늘 주민피플에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열대우림에서 긴팔 원숭이를 연구한 국내 최초의 야생 영장류 학자 김산하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야생 영장류 학자를 국내 최초의 학자신데요. 실제로 옷도 정글 그 보호색처럼 입고 오셨어요. 예, 오늘 일부러 그냥 좀 맞췄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어떻게 하다가 이 어떤 동물과 생태계를 이렇게 조사하게 되셨는지, 연구하게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저는 그 긴팔 원숭이라는 동물을 연구했습니다. 그 영장류라고 하는 집단이 있는데 아마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또 유인원이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예. 영장류 안에 유인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인원 말고 또 원숭이가 있습니다. 그 두 집단이 만나서 이제 영장류를 만드는 것이죠. 사실 둘 사이에는 이제 교집합이 없습니다. 유인원 안에는 이제 저희 인간이 있고 고릴라, 오랑우탄, 또 제가 연구한 긴팔 원숭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름이 사실 긴팔 원숭이이기 때문에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긴팔 유인원이어야 하는데 긴팔 원숭이라는 단어가 워낙 입에 붙어서 그냥 좀 귀여운 단어기도 하고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동물을 연구를 했고 긴팔 원숭이가 사는 곳은 바로 열대우림입니다. 지구의 그 적도 분포에 이제 부근에 분포하고 있는 아주 넘실거리는 녹음이 있는 곳인데 정글이라든가 밀림이라고도 부르죠. 저는 그걸 또 비숲이라는 한국말로 하나 또 만들어봤습니다. 지구상에서 생물 다양성이 가장 높은 곳인데 생명이 정말 용솟음치는 바로 그런 서식지라고 할 수 있고 거기서 하나의 대표 생물로서 긴팔 원숭이가 살고 있는데 저는 그 동물과 그 생태계를 연구했습니다. 네, 박사님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열대우림 생태계에 관심이 있으셨던 건지 사실 궁금한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정글에 가서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혹시 이렇게 정글에 가서 연구를 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뭐 처음부터 동물을 좋아했던 건 누구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이들은 다 동물을 좋아하는데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걸 그냥 쭉 유지한 그런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교수님을 만났는데 제 지도 교수님이 최재천 교수님이시라고 생태 쪽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근데 제가 석사를 끝나고 나서 뭐 조그만 벌레 쳐다보는 건 저한테 안 어울리는 거 아니냐, 좀 더 화려한 종을 하면 어떠냐고 제안하셔서 예. 영장류를 해보라고 하셨어요. 사실 네. 동물 행동학의 꽃입니다. 그래서 그 동물을 해보려고 하루 동안 고민하고 답을 드렸습니다. 해보겠다고. 그래서 처음 간 데가 이제 일본 영장류 연구소에 갔었는데 교토대학 부설입니다. 거기서 영장류학에 입문을 하게 되었는데 그 자체는 참 흥미로웠지만 실내 안에서 그 실험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침팬지를 가지고 하는 그런 실내 연구는 재밌긴 했지만 예. 제가 인생을 바치고 싶은 건 아니어서 야생을 나가고 싶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제 다시 그냥 제가 친한 그 교수님 밑으로 들어왔는데 이런 연구를 한국에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좀 무서우시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하고 고민을 이제 하러 이제 연구실 안에 들어갔더니 옛날에 제가 그 군복무로 인도네시아에 간 경험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봉사활동을 했었는데 그 덕분에 이제 그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냥 거기 가면 하면 되겠네 싶어서 그 인니에 있는 그 여러분들에게 메일을 드렸더니 누군가가 답을 해줬고 정말 말 그대로 웬 땅 헤딩으로 가서 그때부터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네. 이게 정글 가기가 쉽지 않은데 그 고민 단 하루밖에 안 하셨다고 한 것도 참 재미가 있고요. 인도네시아에서 2년 동안 군 복무를 하셨다고. 저는 군 생활을 충청도에서 해서 정글, 숲 이거와 좀 거리가 멀어요. 근데 이 정글에서 좀 어려웠던 점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뭐 그냥 생활 자체가 물론 어려운 것도 있고요. 아무래도 뭐 시설이 없으니까요. 예. 제가 있었던 곳은 뭐 전기, 전화, 우편, 뭐 통신 다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아하. 수도도 안 되는 곳이었죠.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이제 영장류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쫓아다녀야 됩니다. 예. 그들한테 가까이 가서 그들이 저희로부터 도망가지 않을 때까지 익숙하게 만드는 훈련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이 상당히 이제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예. 그 중에서 네. 특히 한 그룹은 8, 9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렸거든요. 나머지 그룹은 좀 빨리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래서 그 그룹하고 제가 거의 정글에서 경주를 하면서 뛰었던 그 고민이 가장 힘들었는데 네네. 이 동물은 나무에서 가장 잘 다니는 그런 동물입니다. 예. 그 정도의 동물하고 같이 경주한다는 게 어떤 일인지 아실 거예요. 상상만 하시겠지만 게다가 거기에 엄청난 가시식물 같은 동굴식물이 막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그걸 통과하면서 하는 그 일들이
정말 제 한계를 시험해보는 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정말 많은 연구자분들을 뵙게 되지만 이렇게 동물을 따라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진짜 박진감이 넘치고 힘든 점도 정말 만만치가 않았을 것 같은데요. 특히 그중에서도 긴팔 원숭이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된 이유가 있으신지도 궁금하고 또 긴팔 원숭이의 특별한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우선 말 그대로 팔이 되게 깁니다. 그래서 보통 나무에서 적응을 한 동물이기 때문에 팔이 긴 것 때문에 만약 땅에 내려오게 되면 우리가 보통 그 하트 그리듯이 약간 이러고 다니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땅에는 잘 안 내려옵니다. 근데 우선 유인원으로 치면 그 침팬지하고 그 고릴라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지만 보통 그 동물은 아프리카의 동물입니다. 유인원이죠. 근데 아시아 유인원으로 치면 바로 오랑우탄과 긴팔 원숭이인데 오랑우탄, 고릴라, 침팬지는 각 한 2종씩밖에 없지만 긴팔 원숭이 17종의 정도로 상당히 다양하고 아시아에만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시아의 유인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동남아 전역, 인도네시아 남단, 중국 남단까지 분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 동물은 나무에서 살고 어떻게 보면 나무에 가장 잘 적응한 최적의 형태를 보여주는 동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도 흥미로운 것이고 또한 열매와 잎과 과일을 이제 꽃도 음식으로 먹는데 그러면서 수분 매개자 역할도 하고요. 또 씨를 퍼뜨려주는 역할도 합니다. 동시에 또 인간하고 비슷한 좀 일부 일처제 또는 핵가족과 비슷한 그 가족을 진화시켜서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아주 흥미로운 동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깐 들어봤는데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이 긴팔 원숭이를 짝사랑하다가 이게 좀 친해져서 다가오면 굉장히 희열을 느꼈을 것 같아요. 예, 뭐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좀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겠지만 상당히 희열이 좋습니다. 그렇죠, 이게 실제로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쪽 박사님과 같은 길을 걷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또 조언 한마디라든지 아니면 또 앞으로의 계획에서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지금은 자연의 또는 멸종 위기, 뭐 환경 파괴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자연과 관련된 또는 자연을 대변하는 일, 자연을 좀 더 연구하는 일,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앞장서는 일은 시대가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것이 어떤 곁다리 분야가 아니고 누구나 나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 저는 누가 됐든 응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본인뿐만 아니라 지구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접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동물과 식물 등 생태계 보호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생한 자연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내 최초의 야생 영장류 학자 김사나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